이번 시간에 우리 실제 시험장을 옮겨 놓았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을 보게 되면 이제 분석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얘가 총 배점이 이제 20점이 되어 있어요.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작업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우리 분석 작업 문제 보게 되면 이제 1번하고 2번하고 크게 이제 두 문제가 있는데 우리 1번 문제가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2번 문제가 우리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그리고 부분합 그 기능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 두 문제를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우리 분석 작업 1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아무런 데이터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첫 번째 이제 지상 보니까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그 기능을 이제 이용하래요. 그 기능을 이용해서 학생 성적이라는 ACCDB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에 보게 되면 이제 성적 테이블이 있대요. 이 성적 테이블에서는 토익하고 우리 컴퓨터하고 우리 전공2 이렇게 이제 3개 그리고 우리 학과 테이블도 있는데 이 학과 테이블에서는 학과명 요 필드 요거 이제 하나 그리고 학생이라는 그 테이블도 있는데 그 학생이라는 그 테이블에서는 생년월일 요 열만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이렇게 해서 요런 이제 각각의 이제 열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때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하고 위치는 그림을 이제 참조해서 설정하래요. 그리고 보고서 레이아웃을 우리 개요 형식으로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피벗 테이블 보고서 그 그림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이런 이제 피벗 테이블을 이제 만들려고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때 지금 이곳에 보니까 이제 값들이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써져 있습니다. 이 값들은 우리 토익 점수의 이제 평균 값이요. 그리고 얘네 이제 컴퓨터의 이제 평균 값이 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전공2라는 거에 우리 이제 평균 값들이 이렇게 전부 다 이제 계산이 돼서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때 토익이 됐든 우리 컴퓨터가 됐든 전공2가 됐든 이런 이제 필드를 우리가 이제 값으로 이제 사용을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런 값들의 이제 평균 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런 값들이 이제 표현이 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열 방향으로 이렇게 전부 다 이제 데이터 값들이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왼쪽에 있는 게 전부 다 이제 행인데 그때 맨 앞에 보니까 이제 학과명이다라고 해서 학과명들이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생년월일도 우리 행으로 이제 사용을 한 거죠. 그리고 맨 위에 보면 이제 필터 그건 이제 없고요. 그리고 이 값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게 우리 열이라 그랬는데 얘는 이제 열이 아예 없는 거죠. 해서 지금 이 피벗 테이블은 행 2개, 값 3개 그렇게 이제 구성된 그런 이제 피벗 테이블이요. 그때 이 피벗 테이블이 시작하는 그 위치는 행과 열이 시작하는 그 위치라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열이 이제 따로 없기 때문에 행이 시작하는 그 위치요. 행이 맨 첫 번째 데이터가 이제 시작하는 그 위치가 우리 이제 A의 3번 셀이죠. 그래서 우리 A의 3번 셀부터 피벗 테이블이 이제 짜잔하고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 이제 피벗 테이블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해서 학생 성적, 요 ACCDB 파일에 들어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이용할 거죠. 그때 각각 이렇게 이제 어떤 특정 어떤 특정 필드, 그것만 사용해라. 이렇게 내가 이제 사용할 그 열들이 지정이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데이터라는 요 메뉴를 이제 찾아가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는 요 메뉴 이제 찾아가고요. 맨 앞에 보게 되면 우리 데이터 가져오기 및 변환이라고 있고 맨 앞에 우리 데이터 가져오기라고 있죠. 이곳으로 이제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기타 원본에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요거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우리 데이터 원본을 선택해라.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는데 우리 ACC 요 DB 파일이 우리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우리가 요 파일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올 때 우리는 쿼리 마법사를 이제 사용할 거예요.
요 앞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어야 마법사가 이제 실행이 됩니다. 해서 지금 이곳에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요거 이제 확인해 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확인해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우리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선택해라, 요 파일에 들어있는 그 위치를 이제 선택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실제 시험장에서는 우리 이제 C 드라이브의 OA라는 그 폴더를 찾아가면 되지만 지금 우리는 교재에 있는 그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C 드라이브 요거 이제 찾아가고요. 우리 쭉쭉쭉 내려가서 길벗 커마 1급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엑셀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엑셀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 우리는 시험장 따라하기 요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시험장 따라하기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학생 성적점 ACCDB 파일이 이렇게 이제 나타났어요. 그러면 요 파일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커리 마법사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고, 여기서는 우리 열을 선택해라 그렇게 떴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봤을 때 성적이라는 그 테이블이랑 우리 이제 학과라는 그 테이블, 그리고 학생이라는 그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돼요. 지금 여기 보니까 성적이다, 학과다, 학생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테이블의 이름들이 이렇게 쭉쭉쭉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이제 더하기 표시가 있으니까 더하기 표시 요걸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성적이라는 그 테이블에 여러 개 이제 열들이 그렇게 이제 들어 있죠. 그때 우리 성적 테이블에서 토익이 여기 있죠. 토익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컴퓨터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전공 2 여기서 또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성적이라는 그 테이블에서는 이렇게 이제 3개 필드를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학과 테이블이요. 학과 테이블 여기도 이제 더하기가 있으니까 더하기 요거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했더니 학과 테이블에는 지금쯤 이렇게 이제 4개 필드가 있대요. 그때 이 학과 테이블에서는 학과명만 가져가면 되죠. 그래서 우리 학과명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학생 테이블에서 생년월일 요걸 이제 가져갈 거예요. 학생 테이블 요 앞에 더하기 표시 있으니까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4개 필드가 있대요. 그 중에서 생년월일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 시킨 것처럼 각각 테이블에서 사용할 그 열들, 그 필드들을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열을 선택할 거 다 해준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음 버튼을 누르고 넘어가면 됩니다. 해서 여기서 다음이요. 다음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데이터를 이제 필터할 수 있게 짜잔하고 떴는데 문제에서는 특별한 지상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여기서 그냥 다음 버튼 누르고 또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다음에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이제 정렬 순서를 물어봐요. 문제에서 어떤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해라, 내림차순 해라, 그런 이제 지상이 없죠. 없으니까 여기서 또 우리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 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제 커리 마법사 마침하고 이렇게 떴죠. 우리가 지금까지 작업했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엑셀로 이제 데이터를 되돌려서 우리는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엑셀로 데이터 되돌리기 얘가 이제 선택돼 있을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침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침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 가져오기하고 대화 상자가 떴죠. 그때 맨 위에 보니까 현재 통합 문서에서 이 데이터, 우리가 작업한 그 데이터를 표시할 방법을 선택하래요. 우리는 지금까지 작업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만들 거니까 피벗 테이블 보고서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가 들어갈 그 위치요. 그 위치를 선택해라 그렇게 떴는데 아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A의 3번 셀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A의 3번 셀을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해서 A의 3번 셀 그 주소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클릭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A의 3번 셀부터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고 화면 오른쪽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이렇게 짜잔하고 떴죠. 그러면 우리 문제를 읽어봤을 때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하고 위치는 그림을 이제 참조하라 그랬죠. 그러면 그림을 보고 이런 이제 필드들 전부 다 이제 필터다, 열이다, 행이다, 값이다 하고 쭉쭉쭉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으면 됩니다. 문제 그림 다시 한 번 더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우리 값으로 사용할 게 토익하고 컴퓨터하고 전공2 이 세 가지가 우리 데이터 값으로 이제 사용할 거고요. 이 값들은 전부 다 이제 평균 값을 전부 다 구해달라.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이런 이제 값들이요. 이런 값들의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게 전부 다 행이라 그랬는데 행으로 우리 이제 학과명과 우리 생년월일 이 두 가지가 이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리고 토익이다, 컴퓨터다, 전공투다 이런 데이터들이 표현이 될 때 전부 다 이제 열 방향으로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학과명이요. 학과명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우리 행에다가 먼저 갖다 놓고요. 그리고 생년월일 요것도 이제 행에 갖다 놔주면 되겠죠. 해서 생년월일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학과명 밑에다가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년월일이라는 거를 우리가 갖다 놨더니 지금처럼 이곳에 보니까 생년월일만 들어간 게 아니라 연이다, 분기다 해서 요런 것도 이제 자동으로 들어갔죠. 얘는 이제 생년월일이라는 그 필드에 날짜 데이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근데 오피스 프로그램 버전에 따라서 연이다, 분기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지 않고 지금처럼 연, 생년월일, 분기, 생년월일, 개월, 우리 생년월일 이런 형태로도 표현이 돼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지금 강의에서는 지금처럼 연이다, 분기다 이렇게 나타났지만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있는 그런 오피스 프로그램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제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피스 버전이 서로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시험장에서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버전을 이제 사용한다고요. 해서 우리 교재에도 연하고 분기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 지금 강의에서도 연하고 분기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화면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다면 시험장에서는 교재처럼 표시가 되는구나. 얘는 이제 오피스 버전이 달라서 그런 거구나. 그렇게 이제 기억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날짜가 들어있는 그런 필드를 우리가 행이 됐든 열이 됐든 이런 곳에 갖다 놓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그거는 날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시간이 들어있는 그런 필드를 갖다 놔도 자동으로 생성되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이제 연하고 분기가 막 자동으로 생성이 됐는데 이런 거는 지금은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해라 그런 게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행에다가 이제 두 개 필드를 다 갖다 놨으니까 이제 행은 끝났고요. 값을 이제 사용할 거를 쭉쭉쭉 드래그해서 갖다 놔주면 되겠죠. 맨 처음에 이제 우리 토익이라는 거 쭉 드래그해서 값에다가 맨 처음에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컴퓨터라는 거 요거 이제 드래그해서 토익 밑에다가 갖다 놔주고 그리고 전공2라는 거 요것도 쭉 드래그해서 컴퓨터 밑에다가 갖다 놔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그마 값이라는 곳에다가 이렇게 이제 두 개 이상의 필드, 두 개 이상의 열을 갖다 놓게 되면 지금처럼 시그마 값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얘가 지금 열에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값들이 표현이 될 때 이렇게 이제 열 방향으로 표시가 다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문제 그림과 지금 제가 작성한 걸 보게 되면 얘네들이 이 순서대로 나타나는 건 맞지만 우리 거는 제가 지금 만든 거는 합계로 전부 다 이제 계산이 되어 있다고요. 근데 문제 그림 봤을 때 아까 여기는 전부 다 이제 평균으로 되어 있었죠. 그거 이제 변경 좀 하자고요. 그러면 토익 점수가 지금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여러 개의 값들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우리의 값 요약 기준에서 우리 평균이라고 지금 이곳에 있죠. 평균 여기서 이제 한번 클릭이요. 그 다음에 컴퓨터 점수도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값 요약 기준에 들어가서 우리가 평균 요걸로 이제 변경시켜 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 평균에서 클릭이요. 그 다음에 전공2라는 것도 여러 개가 있죠. 그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선택해 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값 요약 기준에 들어가서 우리 평균 요거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우리 토익하고 컴퓨터하고 전공2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평균 값들이 싹 다 이제 계산이 돼서 다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문제로 봤을 때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하고 위치는 그림을 참조해 설정해라.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뒤에 보니까 보고서 레이아웃을 우리 개요 형식으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것 중에서 임의의 셀을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 그리고 우리 맨 위에 메뉴 보게 되면 피벗 테이블 분석도 있고 디자인이라는 메뉴도 있어요. 여기서 우리 디자인이라는 요 메뉴요. 디자인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게 되면 레이아웃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이곳에 보면 보고서 레이아웃을 설정할 수 있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문제에서 개호 형식으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개호 형식으로 표시,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나타났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두 번째 지상까지 싹 다 모두 다 자아 처리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생년월일 그 필드요. 그 필드를 연 단위로 그룹을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가 생년월일을 이제 추가를 시켰더니 연하고 분기하고 이런 게 이제 자동으로 생성이 됐죠. 이 생년월일이라는 그 날짜를 기준으로 연하고 분기별로 그렇게 이제 그룹 설정이 자동으로 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뭔가를 한 게 아니라 자동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연도 나타나고 분기도 나타나고 이렇게 생년월일 필드도 이렇게 이제 나타났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연 단위로 그룹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생년월일이라고 지금 여기 제목 써져 있죠.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룹 여기서 이제 한번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월이다, 분기다, 연이다 요 세 가지가 모두 다 선택이 되어 있죠. 우리는 연 단위로 이제 그룹 지정할 거니까 월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주면 이렇게 이제 그룹이 해제가 되고요. 분기 요것도 이제 한번 클릭해주면 분기도 이제 해제가 됩니다. 해서 우리는 연 단위로만 그룹 설정을 할 거니까 연만 이렇게 이제 우리 파란색으로 선택이 되게 만들어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생년월일 거기에 우리 연도만 이렇게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다 됐다고요. 근데 만약에 오피스 버전이 다를 때는 지금 제 거는 생년월일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지만 오피스 버전 그게 다를 때는 지금처럼 연, 생년월일 이렇게 필드명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 갔을 때는 시험장에서 사용하는 이 버전의 오피스 프로그램을 쓰기 때문에 문제의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생년월일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될 거예요. 이거는 오피스 버전이 달라서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다.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이제 그룹 설정하는 거 요거 이제 전부 다 이제 끝났고요. 그 밑에 이제 지상 보니까 피벗 테이블 스타일이요. 피벗 테이블의 스타일은 흰색 피벗 스타일 밝게 26번 요걸로 이제 지정하래요. 그리고 피벗 테이블 스타일 옵션은 행 머리글 그리고 열 머리글 그리고 줄 무늬 행 요 세 가지를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것 중에서 임의의 셀을 아무거나 선택해주고 요런 이제 피벗 테이블 스타일 요런 것들을 지정할 때는 우리 디자인으로 들어가 주면 돼요. 해서 디자인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 이곳에서 피벗 테이블 스타일이라고 써져 있죠. 피벗 테이블 스타일이 지금 요만큼의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습니다. 해서 그때 요 아이콘이요. 요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클릭해주면 엄청나게 많은 그 스타일들이 쭉 뜨죠. 그때 문제에서 이제 흰색 피벗 스타일 밝게 26번으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곳에 마우스를 갖다 대보니까 얘는 흰색 피벗 스타일 밝게 11번이에요. 그 밑에 거 또 찍어 보니까 얘는 밝은 회색 피벗 스타일 밝게 18번이고요. 그 밑에 거 또 찍어 보니까 흰색 피벗 스타일 밝게 25번이래요. 우리는 26번으로 해야 되니까 그 오른쪽 거요. 그 오른쪽 거 얘를 마우스를 갖다 대 보니까 흰색 피벗 스타일 밝게 26번 얘가 맞죠? 해서 요 스타일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끝난 거고 그때 우리 피벗 테이블 스타일 그 옵션을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설정해 줘야 돼요. 그거는 요 앞에 보면 피벗 테이블 스타일 옵션이라고 따로 있죠. 해서 여기서 행 머리글, 열 머리글 이 두 가지는 이미 체크 표시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그리고 줄 무늬 행 이것만 이제 추가로 더 찍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줄 무늬 행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피벗 테이블 스타일 옵션에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전부 다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요 이제 지상도 싹 다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지상 보니까 감 영역의 모든 데이터의 표시 형식은 우리 가필드 설정에 우리 셀 서식에서 숫자 범주를 이용해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우리 거를 보게 되면 이 토익 점수요. 토익 점수 봤을 때 정수만 표현된 것도 있고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된 것도 있고 소수점이 이제 여러 자리로 이제 표현된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섞여 있어요. 우리 컴퓨터 점수를 봐도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전공2라는 그 점수를 보니까 지금 여기 보면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있는 것도 있고 두 번째 자리까지 있는 것도 있고 정수만 들어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소수점 여러 자리로 그렇게 이제 표현된 것도 있죠.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토익하고 우리 컴퓨터하고 전공2 점수에 대해서 이 데이터를 쭉 봤을 때 모든 데이터 값들이 전부 다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다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라는 그 얘기요. 그러면 우리 이제 토익 점수부터요. 토익 점수가 지금 여러 개가 쭉쭉쭉 들어있죠. 해서 토익 점수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이제 가필드 설정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 가필드 설정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가필드 설정 그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어요. 그때 문제를 잘 읽어보면 가필드 설정에 표시 형식을 이제 변경을 시킬 때 그때 셀 서식에서 숫자 범주를 이용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 가필드 설정에서 우리 표시 형식이 이곳에 있어요. 그래서 표시 형식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죠. 그때 숫자 범주를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숫자 얘를 찍어주고요. 아까 문제 그림 봤을 때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싹 다 이제 표시가 다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소수 자릿수를 1로 이렇게만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 시킨 대로 가필드 설정이요. 가필드 설정의 표시 형식에 우리 셀 서식이요. 셀 서식에 들어와서 우리가 숫자 범주를 이용해서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나타나게 설정을 해준 거예요. 지금처럼 문제에서 확실하게 우리 가필드 설정을 이용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반드시 지금처럼 이렇게 가필드 설정 거기서 이제 해줘야 돼요. 만약에 이 가필드 설정을 이제 이용하지 않고 그냥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그냥 설정을 해버리면 어차피 결과값은 똑같이 나오겠지만 그거는 가필드 설정을 이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틀린 걸로 이제 채점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가필드 설정을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가필드 설정을 이용해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설정하고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그리고 우리 표시 형식 다 설정했으니까 여기서 또 확인이요. 이렇게 했더니 우리 토익 점수가 싹 다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다 표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라는 그 점수도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똑같이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가필드 설정 얘로 이제 들어가 주고 여기서 우리 표시 형식이요. 표시 형식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숫자 범주에 들어가서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달라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확인. 그 다음에 표시 형식 다 바꿨으니까 여기서 또 확인이요. 그랬더니 우리 컴퓨터 점수도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싹 다 이제 다 표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공2 요것도 이제 해주면 되겠죠. 해서 전공2에서 아무 데이터나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가필드 설정 클릭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 표시 형식 클릭. 그 다음에 우리가 숫자 범주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숫자 범주 찍어주고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달라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클릭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표시 형식 다 바꿨으니까 여기서 또 확인 버튼 클릭이요. 이렇게 했더니 이제 문제 그림처럼 모든 데이터가 싹 다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전부 다 이제 다 표시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피벗 테이블 문제 싹 다 푼 거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 문제를 다 풀었으면 우리 문제 그림상에 주어진 그 그림 있죠? 문제에서 주어진 그 그림과 내가 지금 만든 이 피벗 테이블이 똑같은지 다른지 싹 다 이제 확인해 주셔야 돼요. 메뉴에 학과 명이다, 생년월일, 평균 토익이다, 평균 컴퓨터다, 평균 우리 전공2
요런 이제 제목 똑같은지 전부 다 이제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학과 명도 지금 요 순서대로 나타나는 게 맞나 안 맞나 요것도 이제 확인해 주고, 그리고 생년월일 이 값들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게 맞나 안 맞나 전부 다 이제 확인해 주고, 그리고 이곳에 나타난 이런 값들이요, 값들도 싹 다 전부 다 우리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이 작성되는지 전부 다 이제 비교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이제 비교했을 때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피벗 테이블 끝이요. 그 다음 이제 우리 분석 작업 2번 문제를 보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분석 작업 2번 시트에 대해서 다음에 이제 지상을 처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지금 우리 분석 작업 2라는 그 시트로 이렇게 이제 왔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이제 들어 있어요. 이 데이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데이터 유효성 검사 요거 이제 하라고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때 이 데이터 유효성 검사 이 도구를 이제 이용해서 D4번에서 D32번 영역에 그랬습니다. 그 영역에는 지금 우리 학과 명들이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있죠. 이곳에 우리 국어 국문과다, 그리고 디자인과다, 그리고 미술학과다, 영문학과다, 전산학과다, 컴퓨터공학과다라고 해서 요런 게 이제 목록으로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지정하래요. 그러면 요거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뒤에 4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뒤에 32번까지 싹 다 영역을 전부 다 이제 범위로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할 거니까 맨 위에 보게 되면 우리 데이터라는 요 메뉴가 있어요. 이 데이터라는 메뉴에 우리 오른쪽에 보게 되면 데이터 도구라고 있고요. 이곳에 보면 우리 데이터 유효성 검사 얘가 있죠. 해서 요 아이콘, 요 그림 있죠. 요 그림에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데이터 유효성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문제는 이런 각각의 이제 학과들이 전부 다 이제 목록으로 이제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지정하라고 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설정에서 유효성 조건의 제한 대상하고 모든 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값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 이제 목록으로 나타낼 거니까 목록이다. 제한 대상을 이제 목록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 그리고 아래쪽에 보게 되면 원본하고 있죠. 내가 이곳에다가 한번 클릭해주면 커서가 지금 여기서 이제 깜빡깜빡 거리고 있는데 그때 지금 문제 제시된 거 있죠. 얘네들을 싹 다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 여기다가 국어, 국문과 쓰고 컴마, 그리고 디자인과 컴마, 그리고 미술학과 컴마, 그리고 영문학과 컴마, 전산학과 컴마, 그리고 컴퓨터 공학과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싹 다 이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입력한 그 내용을 가지고 목록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해줍니다. 그때 우리 세부지상 보니까 그 밑에 요 첫 번째 거요. 첫 번째 거 보니까 이제 D4에서 D32 그 영역의 셀을 클릭을 했을 때 그림과 같은 설명 메시지를 표시를 하래요. 지금 이 그림을 봤더니 이렇게 특정 셀을 이제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설명 메시지가 이렇게 이제 떴죠. 그때 입력 방법이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고, 그 밑에 보니까 목록에서 학과명을 선택하거나 직접 입력하세요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설명 메시지가 그렇게 이제 표시되게 하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이런 이제 설명 메시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데이터 유효성 이 대화 상자에서 우리 두 번째 게 우리 설명 메시지요. 해서 설명 메시지 요 탭을 이렇게 이제 클릭한 다음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셀을 이제 선택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설명 메시지를 표시해달라. 이곳에 이제 체크 표시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지금 이 영역의 셀을 클릭했을 때 이제 설명 메시지가 이제 표시가 될 거예요. 그때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제목 써라, 그리고 설명 메시지 써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제목으로는 지금 이 설명 메시지 이 그림에서 맨 위에 첫 번째 줄에 진한 글씨로 되어 있죠. 요게 이제 제목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설명 메시지가 요 밑에 있는 이 내용들이요. 해서 우리 제목에다가 입력 한 칸 띄고 방법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설명 메시지요. 설명 메시지는 여기다가 이제 목록에서 한 칸 띄고 학과명을 한 칸 띄고 선택하거나 한 칸 띄고 직접 한 칸 띄고 입력하세요. 점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런 거 이제 우리 제목을 쓰거나 아니면 우리 설명 메시지를 전부 다 이제 입력을 할 때 이런 이제 점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게 이제 있나 없나 정확하게 확인하고 우리가 똑같이 이제 입력해 줘야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띄어쓰기 있죠. 띄어쓰기도 잘 확인해 가면서 우리가 똑같이 전부 다 이제 입력만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뒤에 보니까 유효하지 않은 그런 데이터를 만약에 입력을 했을 때 그림과 같이 오류 메시지가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지금 여기 오류 메시지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이제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게 하는 것도 우리 오류 메시지라는 이 탭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오류 메시지 탭으로 이제 이동을 해주고 지금 이곳에 보니까 유효하지 않은 그런 데이터를 입력을 했을 때 오류 메시지를 표시해달라. 이곳에 이제 체크 표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야죠. 그리고 지금 이 오류 메시지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지금 맨 위에 코드 오류하고 써져 있는데 얘가 이제 제목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곳에 학과명 목록에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이게 이제 오류 메시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요 그림이요. 요 그림은 이제 스타일 여기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스타일 중지라고 되어 있을 때는 지금처럼 이런 아이콘이 뜨고요. 그리고 경고 요걸 이제 선택하게 되면 이런 아이콘이 뜨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정보라는 걸 선택하게 되면 문제 그림과 똑같은 요 아이콘이 이제 짜잔하고 나타나요. 해서 스타일은 정보다 그렇게 이제 맞춰주고 우리 제목이요. 제목에다가 이제 코드 오류하고 이렇게 이제 띄어쓰기 해가면서 우리가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오류 메시지요. 오류 메시지는 학과명 한 칸 띄고 목록의 한 칸 띄고 내용을 한 칸 띄고 입력해야 합니다. 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점까지 신경 써 가면서 우리가 입력을 이제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입력할 때 띄어쓰기 한 칸 잘못해서 틀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띄어쓰기 같은 거, 점 같은 거, 마지막에 끝나는 점 같은 거 이런 것들 잘 확인해서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싹 다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밑에 보니까 IMD 모드가 한글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요 IMD 모드가 마지막 요 탭이요. 요 탭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모드가 지금 현재 상태 유지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한글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문제가 싹 다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곳을 이제 클릭했을 때는 목록 같은 게 표시가 안 되는데 우리가 학과 중에 이메일 셀을 이제 내가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목록을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뜬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요 아이콘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보면 아까 제가 입력했던 그 학과명들이 이렇게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나타나요. 이런 게 이제 나타났을 때 혹시나 틀린 글씨가 있나 없나 한 번 더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학과명이 써져 있는 곳 중에서 이메일 셀을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명 메시지가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뜬다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셀 한번 클릭하고 자판을 제가 누르게 되면 지금 한글이 나오죠. 제가 이 자판 상태를 영어로 이렇게 이제 바꿔 놓을게요. 영어로 이제 바꿔 놓고 이메일 셀을 이제 선택을 해주고 제가 자판을 누르면 원래 영어가 나와야죠. 근데 우리가 이제 IMD 모드를 한글로 지정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제 글씨를 쓰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키보드 상태가 한글로 이렇게 이제 바뀝니다. 그리고 미음 이렇게 이제 입력해 놓고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오류 메시지가 짜잔하고 떴죠. 그때 오류 메시지가 똑같은지 요거 이제 문제 그림이랑 서로 비교해서 우리가 확인 한번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류 메시지까지 싹 다 이제 확인했으면 여기서 그냥 우리가 ESC 누르고 빠져나가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 푼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확인까지 싹 다 이제 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부분합 기능을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가 부분합을 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거 좀 이제 잠깐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부분합을 작성할 때 맨 처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정렬을 먼저 해줘야 돼요. 문제를 보고 정렬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부분합으로 이제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부분합을 작성할 때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읽어보면 학과명별로 컴퓨터에 평균을 이제 계산한 다음에 최대값을 계산해라. 그러면 우리가 부분합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거는 평균하고 최대값 이 두 가지를 나타내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분합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값들을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 우리가 두 번째 부분합 작성할 때요. 두 번째 부분합 작성 시 부분합 작성을 할 때 작성 시 그때 우리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그 옵션이 있습니다. 그거를 반드시 우리가 체크를 해제를 해줘야 돼요. 해서 우리 부분합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지키면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부분합을 할 거니까 정렬을 먼저 해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이 데이터 전부 다요. 제목부터 시작해서 우리 B의 3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쭉쭉쭉 전체 영역을 싹 다 이제 블록으로 이렇게 이제 설정한 다음에 우리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데이터라고 있죠. 데이터에 보게 되면 정렬 필터라고 있고 이곳에서 정렬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정렬하고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어요. 그때 문제를 읽어보면 학과명을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 순으로 정렬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정렬 기준이요. 정렬 기준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학과명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그리고 오름차 순 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을 이제 땅 하고 이제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학과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정렬이 싹 다 이제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렬이 다 끝났으면 이제 바로 우리가 부분합을 작성해 주면 돼요. 부분합 작성할 때는 우리가 데이터라는 이 메뉴에 보게 되면 맨 오른쪽에 우리 개요라고 있고 이곳에 보면 부분합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합 이제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부분합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이렇게 이제 떠요. 그때 문제에서 학과명별로 컴퓨터에 이제 평균을 계산한 다음에 최대값을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맨 위에 보니까 그룹할 그 항목을 이제 물어보는데 우리는 학과명별로 볼 거니까 학과명을 그룹할 그 항목으로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 되고 우리는 컴퓨터의 평균을 이제 계산한다 그렇게 돼 있죠. 해서 지금 여기서 우리 부분합 계산 항목이요. 어떤 항목을 이제 계산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우리는 전공2에 이렇게 이제 체크된 거 해제해주고 컴퓨터만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 컴퓨터에 대해서 우리는 그때 이제 사용할 함수요. 우리는 평균값을 계산해 달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정을 변경시켜 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첫 번째 이제 부분합이니까 새로운 값으로 대치 얘는 체크 표시를 해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각각 이제 학과별로 컴퓨터에 대한 그 평균 점수가 이렇게 이제 계산이 전부 다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또다시 이제 두 번째 부분합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때 또 똑같이 우리 데이터의 개요에 우리 부분합이요. 그래서 부분합 클릭이요.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뜨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계산해야 되는 게 최대값을 이제 계산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우리 사용할 함수를 이제 최대로 우리가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최대값을 구하는 거는 우리 이제 두 번째 부분합이니까 이 아래쪽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 요거는 지금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체크 표시를 해제를 해줘야 돼요. 지금 얘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게 지금 기존에 우리가 평균값 구한 거 있죠? 이 평균값 구한 그 부분합을 내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이 최대값으로 새로운 값, 이게 새로운 값이죠. 이 최대값으로 대체해달라 그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구했던 이 평균값이 없어지고 우리 최대값만 이제 부분합이 작성이 됩니다. 우리는 평균하고 최대값 두 가지 값 모두 다 이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 여기는 이제 체크 표시를 꼭 해제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해제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최대값이 이렇게 각각 학과별로 전부 다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를 다시 읽어보면 학과명별로 컴퓨터에 평균을 계산한 후 최대값을 계산하시오.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 우리 두 번째 지상 보니까 평균하고 최대값은 위에서 이제 명시된 그 순서대로 처리해라.
문제에서 평균을 계산한 후 최대값을 계산하라 그랬어요. 해서 우리도 그 순서대로 평균값을 먼저 만들어주고 최대값을 그 다음에 만들어줬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부분합도 싹 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분합을 이제 전부 다 이제 작성을 해줬는데 만약에 내가 이 부분합을 작성한 게 만약에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데 나 수정을 잘 못하겠어요. 그랬을 때는 또다시 이 부분합에 다시 들어가세요.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이곳에 모두 제거라고 있죠. 요걸 이제 선택하게 되면 우리가 작성했던 모든 부분합이 싹 다 이제 제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했을 때 우리 모두 제거 요거 이제 선택해서 싹 다 이제 지우고 다시 부분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두 번째 문제도 이제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분석 작업에 있는 이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도 풀어봤을 때 뭐 크게 딱히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런 이제 부분합이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다, 피벗 테이블이다 이런 기능을 이제 처음 사용해 보신 분이라면 당연히 어렵게 느껴지겠죠. 근데 앞에서부터 이제 섹션에서 전부 다 이제 공부를 하고 넘어오신 분이라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컴활 1급 시험에 한 번에 이제 합격하는 그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기존에 이제 출제됐던 그런 기출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절대로 출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갔을 때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되는지 그거는 이제 아무도 모르죠. 해서 어떤 문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문제가 나오든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이제 한 번에 이제 합격하셔야죠. 해서 한 번에 이 컴활 실기시험에 이제 합격하는 방법은 반복 연습밖에 없습니다. 시험장에 갔을 때 어떤 데이터,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접해보고 그 문제를 전부 다 이제 능숙하게 풀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요. 특히 분석 작업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엑셀에 들어있는 그 기능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나오면 어떤 기능을 이제 어떤 메뉴에서 한다, 어떤 지상에 났을 때 어떤 옵션을 이제 설정한다, 그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다고요. 해서 이 분석 작업은 절대로 틀리지 않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를 많이 접해보고 많이 이제 풀어보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강의가 끝나자마자 이 분석 작업에 대한 이 문제 엑셀 파일을 직접 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어보고 문제를 풀다가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